책 읽기에 고민이신 학부모님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 읽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유아기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책 읽기에 대한 의견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방법은 반드시 정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이들의 책 읽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님이시라면 반드시 서점에서 10권 정도의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 집과 맞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를 쌓아가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집중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온 식구들이 책 읽기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 행위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결혼 전에 독서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더라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를 좋아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은연중에 많이 배우고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꼭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부터 책을 많이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아기 때 저는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먼저 제가 이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책은 재밌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어른, 아이 상관없이요. 무조건 책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책은 재밌어야 합니다. 특히나 유아기인 아이들에게는 책이라는 도구는 뭐 지식을 얻거나 그걸 통해서 무언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책이 일종의 놀잇감의 한 종류가 되어야 하죠. 책장에 고이 꽂혀져만 있는 책은 그 책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읽어주어야지만 책이 갖고 있는 그 성질을 다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아기 때 집이 좀 어지럽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딱 5년 정도만 참으세요.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유치원 가서 정리정돈을 하는 방법도 배우고 좀 이제 여러 곳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이 집다운 모습으로 자리 잡는 시기가 오니까 좀 어지러운 그 시기는 그냥 딱 눈 감고 참고 보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책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더라도 개의치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손 닿는 곳에 책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책장뿐만 아니라 일부러 방바닥이나 식탁, 안방 이런 곳에다가 여기저기 다 책을 막 놓습니다. 특히 이제 유아기 때는 애들이 이렇게 막 빨아먹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해한 성질의 그런 재질로 된 책, 특히 이제 감각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헝겊책 같은 거, 음성이나 노래가 나오는 책들을 곳곳에 놔두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것을 하나의 장난감 혹은 놀이도구로 인식하면서 책과 조금씩 친해지죠. 특히나 그 입체 도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책을 펼치면은 종이 인형 같은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그 무대가 펼쳐지거나 혹은 아이들 눈앞에 이렇게 병풍처럼 펼쳐지는 그런 책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조금 한두 권씩 전집이 꼭 아니더라도 서점에서 보시고 괜찮다 싶은 거는 그런 것들도 아이들 주변에다가 많이 깔아놔 두십시오. 꼭 읽지 않아도 됩니다. 책은 놀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꼭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책을 사는 행위와 그 다음에 집에 책이 널려져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돼요. 아이들이 만져보고 찍고 놀고 책과 친해지는 데에 목적을 두시면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워지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엄마와 아빠는 철저하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그냥 줄줄줄 의무감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약간 책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읽더라도 아주 최대한 재미있는 스토리로 읽어주세요. 뭐 거창하게 하루에 뭐 1시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 다들 이제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굉장히 피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까지 그 책 읽기가 뭔가 숙제가 되고 과제가 되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습니다. 딱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그리고 잠들기 전 15분 전에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정해두는 거를 추천드려요. 책 읽기는 딱 시간을 정해두고 해두는 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은 그 책 읽기 타임을 기다리거든요. 엄마 아빠가 조금 역할을 나눠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읽기는 엄마만 한다든지 혹은 아빠만 한다든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엄마가 읽어준다든지 혹은 주말에는 좀 아빠가 읽어준다든지 식으로 해서 역할을 조금 분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엄마의 통통 튀는 그런 상냥한 말투와 목소리와 그 다음에 아빠의 그런 안정감 있는 목소리가 양쪽 모두 들려줬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책을 언제까지 읽어줘야 되냐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하는 책을 읽어주는 시기는 아이들이 원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면 혼자 읽어야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이가 읽어달라고 하면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그 학년에 상관없이 그 이해도가 아이들마다 다 천차만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아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뭔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 하면 부모님의 목소리로 들었을 때는 더 쉽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원한다면 그 시기를 딱 두지 마시고요. 원한다면 그때까지 읽어주시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쯤 되고 글자를 떼기 시작하면 안 읽어주시죠. 혼자서 읽고 뭔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마음을 천천히 편안하게 먹으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읽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3번째, 도서관이나 서점에 자주 갑니다. 그 분위기에 익숙하게 해줍니다. 요즘에는 어딜 가나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특히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살던 그곳에도 한 5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집에서만 책 읽기를 하던 아이들이 이제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관찰하죠. 처음에는 여기가 놀이터인지 어딘지 구분을 잘 못해요. 도서관에서 막 뛰기도 하고 뭐 큰 소리로 얘기도 하고 집에서 했었던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곳에 자주 나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관찰을 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곳에 그러니까 책이 읽고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곳에 자주 데리고 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뭐 어느 날 문득 뭐 이벤트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많다 싶으면 그게 무리다 싶으면 2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3가지를 모두 다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팁이 될 만한 제가 했었던 경험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책 읽어주는 도구와 그 다음 유튜브를 활용을 했는데요. 일을 하고 돌아온 날에는 너무나도 지쳐서 진짜 말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날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아무리 책을 읽어주고 싶어도 이게 의무감이 되다 보면 더 읽어주기가 힘들게 되는데 그런 날에는 도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큰애가 있을 때 한참 이제 뭐 스토리 빔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천장을 향해서 혹은 벽을 향해서 그 빔을 쏘면 그 동화책의 그 장면들,
그림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한 17만원 정도에서 20만원 선에서 팔고 있었던 그 도구는 주부가 사기에는 조금 고가이긴 했지만 세 아이 모두 그 도구 하나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혀 돈이 아깝지 않았던 그런 정말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책을 싸두고 어디 뭐 시댁을 간다든지 그러기에는 조금 힘들 때는 그 기기 하나를 들고 가서 아이들에게 밤 늦은 시간에 잠들기 전에 그걸 보여주기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고마운 도구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유튜브를 활용을 했는데요. 유튜브는 이런 식이었어요. 책을 펴고 그 동화책을 넘기는 장면, 읽고 넘기는 장면을 유튜브로 찍었는데요. 그때 당시 유튜브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걸로 뭔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작권의 문제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일일이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다 맡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모두 다 비공개로 전부 다 영상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만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도 충분했죠. 그래서 그렇게 저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그 영상을 제작을 한 후에 제가 일을 하러 가거나 혹은 책을 읽어주기 힘든 날에는 그 영상을 보게끔 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마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그 영상을 보면은 유튜브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기해하고요. 집중해서 잘 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했었던 유아기 때 했었던 경험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무언가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노력이란 게 필요하죠. 거기에는 부모의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아이들의 노력이 따라와야 합니다. 책 읽기는 오랫동안 가져가야 될 습관이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시도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매일 혹은 일주일에 서너 번, 그것도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읽어줬어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처럼 도구를 활용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다 즐거워하는 책 읽기가 습관이 되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유아기를 놓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책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 그때그때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습관들이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다음에는 초중등을 위한 그런 팁들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저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